지금부터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시장의 특징과 핵심들 잘 정리해 놓은 그리고 분석해 놓은 텔레그램 자료 모아왔습니다. 키워드로 함께 보시죠.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 큰 게 옵니다. 관련해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 2개로 준비를 했고요. 비록 지난해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달라질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급등과 함께 큰 게 온 테마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됐는데 시장 특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그 큰 거는 스마트폰 쪽 얘기인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도 스마트폰 부품 쪽도 주가가 돌아서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 종목의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SK증권에서 발간이 된 덕산네오룩스 리포트인데 텔레그램방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돼서 제가 이 리포트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4분기 성적표가 좋았더라고요. 매출액이 1,2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 전년 대비 무려 144%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밑돌긴 했지만 이건 약 76억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을 뜯어보면 북미 아이폰 신모델 판매가 워낙 좋았고 국내 플래그십 모델에도 고성능 M14 소재가 본격 공급되면서 이 소재의 양과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QRP가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수혜와 자회사 실적 2연분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탄탄한 기초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을 리뷰해봤고요. 올해는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 신규 아이템 장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2, 3분기부터 북미 고객사의 신규 폴더블 폰과 노트북 양산이 시작이 되고 OLED 소재인 BPDL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를 씻어줄 중저가형 신규 패널 대응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반도체 소재 시장의 진입입니다. 1분기 중에 진입이 가시화되면 단순 디스플레이 기업을 넘어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외에 IM증권 정원석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7만 원, 키움증권 김소원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63,000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파인엠텍입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덕산네오룩스가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를 담당한다면 파인엠텍은 기기를 접고 펴는 뼈대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연결고리는 바로 이겁니다. 파인엠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로 가는 이 구조인데요. 애플이 첫 폴더블을 만드는데 그 핵심인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혼자 다 맡기로 했죠. 엄청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삼성도 충남 아산 공장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 힌지라는 핵심 부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곳이 바로 파인엠텍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 출하량이 올해보다 93%나 급증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애플이라는 거대 고객사가 들어오면 파인엠텍의 실적도 같이 점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흐름 같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기준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장중에 11%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모두 줄이고 3%의 오름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인엠텍도 오늘 장중에 11%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서까지도 10%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모멘텀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두 종목이 이거 2개인데 오늘 주가 퍼포먼스는 파인엠텍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 WCP의 4분기 실적 리뷰 및 콩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에서도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죠. 솔직히 지난해 실적만 놓고 보면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콩콜 내용을 뜯어보면 바닥은 지났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역시나 관련 내용 제가 가독성 좋게 재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좋아지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올해는 ESS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은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ESS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뛸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0%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컨콜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혁신으로 초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MLS라고 불리는 신공정을 도입했는데 기존보다 투자는 30%만 더 하고도 생산성은 2배나 높일 수 있고 코팅 기술까지 더해지면 최대 4배까지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을 따돌릴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기존 거래선 외에도 북미 자동차 OEM사, 일본 기업들과 협력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LFP 배터리용 분리막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먼저 분봉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의 아픔은 있고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가 되는 만큼 오늘 주가도 강한 걸까요? 장중 고점 16% 찍었습니다. 1,580원 터치한 이후로 현재는 10%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실적과 함께 ESS를 기반으로 좀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WCP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전자닉스 필두로 반도체가 핫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들이 지폐주가 되기 위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움직임이다 라고 많이들 텔레방에 써놨던데요. 일단 정부 정책이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백화점에 비유하면서 썩은 상품은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자 이에 맞춰 금융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소위 동전주들은 시장에서 퇴출, 그러니까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룰이 꽤 엄격하더라고요. 7월부터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못 넘기면 바로 관리 종목 딱지가 붙고요. 그 이후에도 1,000원 위로 못 올라오면 그냥 시장에서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코스닥 기업은 시가총액이 200억 원이 안 돼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이러니 1,000원 미만 기업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코스닥에서만 이런 동전주가 무려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주가를 1,000원 위로 뛰어나야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지폐주 흉내라도 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처절함이 묻어있다라고 특징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동전주들의 급등은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퇴출을 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 성격이 강하니까요. 매매하실 때는 꼭 주의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주 안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동전주 안에서 딱 5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에스코네, 뉴인텍, 오리엔트바이오, 소프트센이 있는데 이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폐주로 등극한 종목들도 있고요. 몇 번만 더 급등이 나와주면 또 지폐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등장을 하게 됐죠. 7월까지 이 종목들의 변동성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뭔가 배경이 달라진 느낌인데 매니저님. 네.
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 뉴스,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와 제로 중요하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오늘 시장은 시황이 크게 필요 없는 반도체 중심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로도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을 강하게 좀 주도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HBM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동안 나왔었던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미 HBM4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갔고 고객사에도 실제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훈풍에 대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TSMC의 1월 매출을 통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AI 수요를 강력하게 또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견조한 AI라든지 일반 서버 수요랑 맞물리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HBM 캐파 전환에 따른 일반 D램에 대한 타이트한 수급까지 고려해 보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D램에 대한 반도체 업황의 호황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반의 어떤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나 급락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서 좀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소보장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노이즈에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HBM과 관련해서 또 D램의 슈퍼사이클에 계속해서 초입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점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재 가격 6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하나비전을 오늘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HBM4가 이번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 추세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HBM4 증설 사이클의 정중앙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캐펙스가 이제 4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TC본더 구매 수량도 기존 시장에서 한 80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를 훨씬 더 웃돌 수 있는 100대 이상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비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TC본더 수주가 올해 추가적으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이제 차세대 공정인 HCB 장비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HBM4뿐만 아니라 이제 HBM5라든지 10세대 낸드 첨단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성장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비전 현재 최근 단기 낙폭을 보여줬던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5,000억 이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퀀텀 점프가 예상되는 구조고요. 그 구간에 더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현재 예상되는 PER 자체가 한 10배 수준대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 주가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69,000원 지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비전 전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한미 반도체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월 2일에 소개해 주셨던 HD 현대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종목들 리뷰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투자팀이 첫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게 HD 현대인데 지주사 관련해서는 설 연휴 이후에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책 모멘텀이 계속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 유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HD 현대는 다음 목표가 29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섹터의 어떤 훈풍에 힘입어서 장비 관련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앞단 매물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24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4시 40분에 유튜브에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설 연휴 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이태호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